네, 떡국열차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이 떡국열차 오늘 2교시는요, 요즘 뭐 담배든 그 허니버터칩이든 엄청난 매점매석 행위들, 사재기 행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사재기 행위들, 매점매석 행위들은 언제부터 또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을까? 이걸 좀 오늘 알아봐야 됩니다. 왜요? 알아보기 싫으세요? 아니 뭐 굳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담배가 한 2,000원가량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작년 연말에 담배 수입이 70%가 늘었답니다. 외국에서 사온 담배량이 그렇게 늘었는데 실제로 시중에 풀린 거는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아, 진짜요? 그러면 그 돈은 다 누가 먹었겠어요? 내가? 아, 그래. 정말 문제네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네. 종로 같은 데 가면 네. 할아버지들한테 한 3,500원씩 이렇게 또 팔아요. 아니, 그러니까 낱개비로도 팔잖아요. 낚개비로도 팔고. 그렇다고 드디어. 하더라고요. 까치담배. 네. 까치담배도 네. 팔고. 옛날에 까치담배 진짜. 진짜 얼마나 그 담배 그게 그렇게 되면은 까치담배도 지금 다시 팔고. 네. 물론 불법이지만. 개비당 수입이 안 느니까요. 뭐 개개인의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수입은 그대로거나 뭐 뒤로 더 오히려 후퇴하는데. 담배가 올랐다고 해서. 네, 물가만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사재기 우리가 사재기하면 대표적인 게 또 우리 허생훈 아닙니까? 허생? 예, 네. 그렇죠. 예, 허생이 뭘 그리 샀죠? 제일 처음 이제 허생이 이제 글 공부를 하다가 네. 부인이 이제 돈 좀 벌어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악처가 문제예요. 악처가. 아니, 먹고 아니, 살기 그러면 힘들었나 보죠. 이거 힘들었죠. 친구가 듣고 돈 안 벌어오니까 부인이 삭바느질내가 하는 것도 한계가 그쵸. 또 다르니까. 그쵸. 근데 저기 세종 때 네. 좌의정을 지냈던 맹사성 있잖아요. 네. 맹사성도 힘들게 살았지만 부인이 뭐 돈 벌어라고 얘기는 안 했대요. 아, 그래요? 그 명예가 있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정상을 맞아. 했으니까 그 말씀 명예가 드리려고 있고. 했어요. 명예라도 있지. 명예가 반명을 줍니까? 밥은 안 먹여줘도 마음은 마음을 풍족하게 좀 해줄 수 있죠. 명예는 그거야말로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야 우리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손 빨고 살면 되잖아.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명예로 살 수는 아, 없잖아요.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이제 제가 네.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듣기 시작했다던데. 옛날에, 네. 옛날에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같이 이제 맞벌이 하기로 하고 결혼했었어요. 아. 맞벌이 하자, 이렇게. 네.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 벌어서 얼마 후에 이제 이렇게 돈을 모을 테니 그때까지는 우리 열심히 돈을 모으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혼했거든요. 네, 네. 조건이. 근데 네. 막 결혼하자마자 막 한 두세 달 했더니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회사가. 회사를. 네. 네. 그래서 내가 제발 좀 다녀라. 네. 처음에 결혼할 때 빚내서 결혼했는데 빚도 뭐 있고 이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랬더니 그거 가지고 한 달 정도 막 하고 막 왜 오바하는 거 있잖아요. 막. 아니, 오바가 아니라 그게 정말 싫으셨나 보죠, 형수님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봐라. 당신도 이렇게 돈을 안 버는데 내마저 돈을 안 벌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겠냐. 네. 손 빨고 살면 되지. 진짜 그 딱 멘트를 그렇게 손 빨고 살면 되지. 아니, 그 집의 우울한 그 가정사를 저희가 이렇게 듣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악처는 아니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못 벌어온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탓하시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또 제가 진짜 돈을 못 벌어왔으면 아마 뭐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하시죠. 돈을 많이 버니까 하시죠. 이러면 하시네요. 그럼 된 겁니다, 그러면. 돈 모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네. 뭐 저희 집사람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뭐라고요? 뭐 나는 집에서 그냥 아이 보고 이렇게 전업주부로 있는 게 상당히 좋긴 하지만 꼭 일을 하고 싶다면 그거 말리진 않겠다. 무섭네. 더 무섭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은 뭐,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예, 되셨으니까. 육아휴직 그렇죠? 기간이고. 저 근데 나중에라도 뭐 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저는 뭐 하지 말라고 할 생각이에요. 네. 왜 그런 밝은 가정사를 제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 우리 저 허생이 허생이. 부인. 그래서 이제 이 두 분하고 참 무관하게 허생한 사내 대장부가 네. 사내 대장부 남아가 뜻을 딱 독서에 10년 이상 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로 이제 이 부인의 성화에 깨지구나 하면서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변부자라는 분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고 말했잖아요, 저 그때 변부자. 변부자 역관 아, 출신의 역관이라고. 돈을 딱 빌려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지금 안성맞춤하는 저 경기도 남부에 안성이 있죠. 네네. 안성지방. 안성지방에 갔는데 안성지방에 당시 삼남지방에서 과일이 쫙 올라오나 봐요. 거기서 도매 산지인가 봐요. 거기 딱 네. 가가지고
과일을 전부 사 먹기 시작해요. 한 10,000장 가지고 있으면 다 모았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딱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네. 뭐 요즘은 좀 많이 덜하지만 70년대 명절 되면 사재기가 예전에도 유행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명절에 이제 과일을 제수 올려야 되는데 네. 과일이 안 올라오잖아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집안들이 지금 과일 가지고 제수를 마련해야 되는데 과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다 갖고 있냐. 허생이 창고에 다 갖고 있다. 가서 네. 이제 허생은 뭐 몇 곱절로 팔아가지고 돈을 또 엄청나게 남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허생은 또 어디를 갔느냐. 이제 제주도를 가요. 근데 제주도에는 왜 이게 섬지방이니까 이런 철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도구들 이런 게 좀 모자라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가요. 그 제주도 같은 좀 팔았겠죠. 약간 이득을 보고. 그 다음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말총 있잖아요. 말, 꼬리, 털 같은 이런 것들 네. 있죠. 그걸 다 사모으거든요. 음. 그걸 다 사모으니까 문제는 이제 양반들이 망건 이런 걸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하. 그 망건이 전부 말총 그거를 만드는데 이게 뭐 이 사람이 딱 가지고 안 내놓으니까 매점 매석할 때 매점은 다 사들이고 네. 매석은 파는 걸 애석해한다. 아까워한다. 이게 매석이거든요. 아, 사놓기만 하고? 파는 걸 아까워한다. 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재기하고 파는 거는 값이 네. 오를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양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유교 문화 아닙니까? 신체 발부회가 뭐 딱 이게 의관을 정지해야 된다 이러니까 뭐 허생이 달란 대로 또 다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생이 이제 뭐 얼마 시작 안 해가지고 수십 배 이득을 얻게 되니까 이 허무한 거예요. 이 조선이 너무 좁구나. 고작 이 돈 가지고 이 사회를 완전 흔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건 참 왜 이러냐, 참 나라가 너무 좁다. 이래가지고 다시 와서 뭐 도적들에게 이제 돈을 나눠 주기도 하고 다른 나라 이제 섬에 가서 살려고 나눠주기도 하고 다 쓰고 나도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변부자한테 가서 몇 배로 이제 돈을 딱 갚아주고. 허생이란 애는 좀 이상하네요. 아. 왜냐면 네. 그 포도대장 이완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변부자가. 그래서 이완이 이제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벼슬 줄 테니 네. 뜻을 펼쳐봐라. 네네. 벼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쥐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쥐 뜻을 펼쳐야죠. 근데 뭐 안 하겠다. 아니죠. 안 하겠다가 이거 조건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아, 제대로 안 읽으셨어요? 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다음, 조건을 그 제시하잖아요. 다음 종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네, 거기까지 그 뒤에 나와요. 예. 조건을 제시했는데 네. 이안이 하나도 못 들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갖고 그러면 그때 효종 임금대로 나오거든요. 효종이 북벌론 해가지고 우리 청나라에게 진 치욕을 갚자, 서력전을 펼치자 이래가지고 그때가 효종 때입니까? 이제 작품의 배경이 이제 효종. 왜요? 효종이 왜요? 포도대장 이완 나오니까. 그렇지, 네. 효종이네, 효종. 요즘. 근데 또 잘 알아요. 아는 거 나오면은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뭐 아는 건 뭐 얘기할 거야. 효종 뭐. 아, 그게 저 효종인지 진짜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효종이었다면. 뒤통수 맞은 느낌이세요, 지금? 얘기가 완전 달라지네. 충격적이에요. 아, 역사가 이럴 수가 없다. 효종이구나.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 네. 이완도 이상하네요. 아니 와서 알아보고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지. 안 된다. 쥐가 왕이야? 아니 쥐가 왕이야? 아니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됐겠죠. 아니 뭐. 그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효종한테 가서. 형, 돼 안 돼? 뭐가? 가가 변발도 하자고 하고. 변발? 명나라 변발을 왜 지금? 관리했던 사람들하고 뭐 짝지어 주자는데. 야, 이씨, 지금 짝짓기를 지금 변발하고 할 일 있니? 됐다 그래. 아니 그러면 우리 북벌하자미. 북벌은 할 건데. 뭐 누구 길잡이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변발해서 무슨 길잡이를 해. 필요 없어. 청나라 사람 그래야 의심 안 할 거 아닌가 봐. 어느 나라 말이야? 어디서 왔지, 너 근데? 북벌임이. 아닌가 봐. 경상도 왔수다. 그래, 경상도로 돌아가라. 아니 그래서 어떤 학자가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기사를 썼는데 이것도 기사예요. 네. 찾아보면 있어요. 아니 왜 매점매석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데 네. 그 폐해를 알면서 왜 굳이 얘를 돈 버는 방법을 박지원의 사람이 그걸 썼겠냐.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는 양반들한테 꾸짖기 위함이라는 거죠. 매점매석이라는 게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저기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쌀이나 소금 같은 거는 필수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매점 매석을 했을 땐 폐해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최대 수요층이 양반이다 보니까 양반이 주로 쓰는 게 말총, 그러니까 갓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을 제수항에 올려야 되니까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판적으로. 네. 그러니까 양반을 비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건 맞아요. 매점매석에 지금 이제 우리 과일하고 말총했지만 네. 이게 실제로 가장 이제 국가가 그래서 나서서 이제 매점매석을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쌀이라든지 기름 같은 거 있죠. 매점 매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식량이나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필수품이잖아요. 저건 용어가 있잖아요. 왜? 가격의 비탄력성.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정말 잘났어. 나만. 이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지금 상품에서 우리 수요와 공급 꼭 승부했지 않습니까? 네. 수요와 공급에서 아이고, 가격이 네.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떨어지고 네네.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데 그걸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네. 우리가 지금 추울 때 떼야 되는 기름은 네. 가격이 올라간다고 갑자기 줄이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전략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왜 이제 이 매점 매석을 특히 금지하냐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식량이라든지 에너지는 네. 가격이 공급이 10%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값이 10%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값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 10% 떨어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값은 2배 이상 올라가게 돼요. 왜 그렇죠? 그만큼 이게 당장 필요한 서로 거잖아요. 누군가가 빨리 살려고 하니까. 사재기가 사재기.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값이 2배 이상 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매점 매석에서는 정말 필수품, 특히나 가장 필수품인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이거는 되게 단속할 수 없게 없죠. 그래서 이제 허생이 네네. 그러니까 허생전에 허생이 안성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요? 경기도 안성. 안성장. 네. 안성 왜 유명한 거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요. 바우더기 축제 있다고. 맞아요. 아우 진짜 우리 이해인가? 그러니까 바우더기 축제가 네네. 있듯이 거기 안성이 전국에 물산이 많이 모이는데 특히 이제 과일이 많이 모였대요. 많이 모이는 곳이래 과일이. 지금도 안성 포도. 네, 뭐 요즘 안성 배도 있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네네. 서울의 3대장이 그 대구하고 전주 여기 안성이래요. 조선의 3대장이. 조선시대의 3대장이. 그래서 뭐 옛말에 네. 서울시전보다 안성장은 두세 가지가 물품이 더 많았지 적진 않다 이런 식으로 소문날 다 정도로. 모이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안성을 선택한 건데 그 바우더기가 왜 바우더기인지 왜 접대 말 못했잖아요 제가. 못했나요? 네. 아니 바우더기의 이름이 왜 바우더기인지 말 못했는데 이름이 원래 이름은 암덕이래요. 암. 그러니까 암덕이? 바위. 아예 그러니까 바우덕이. 암덕이. 암덕. 네. 덕이는 그냥 덕이 우리 예전에 네. 덕덕자 할 때 덕. 드라마 덕이 나오는 덕이. 마음이 아프네요. 바우더기만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좀 왜요? 찡합니다. 뭐 때문에요? 바우더기가 네. 그 저기잖아요. 뭔데요? 아유. 괜히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뭡니까 이저 막 그 사당패. 오. 전국 사당패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최초의 여성 대장이 됐던 거. 그렇죠. 저희 네. 곤두세가 됐던 거. 암덕이. 네, 근데 빨리 죽었대요. 24살인가 폐병으로 죽었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진짜 마음이 아파. 그 얘기를 했어야지. 마음이 아파. 마음 아픈 거 자꾸 이렇게. 심지어 종삼품 벼슬을 받았대요. 바우덕이요? 응. 왜? 그러니까 왜 여기 사람들 너무 즐겁게 해준다고. 종산품이요? 예, 예. 아니 물론 명예직이긴 하지만. 우리 연예인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많이 들면 나라에서 뭐 문화훈장 훈장 받듯이 주고. 그러죠. 우리 PD님도 혼장 받으셔야겠어요. 네, 팟캐스트에서. 줄 거예요. 줄 거예요? 네. 그럼 어디서 줍니까? 주실 거죠? 아니 팟빵에서 주나요? 아이팟 거기서 주나요? 팟빵에 주지 않을까? 그렇겠죠. 받으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김만덕이라고도 옛날에 왜 있었잖아요. 제주도. 제주도 그 네. 만덕이. 그 거상. 거상 예. 김만덕. 네. 드라마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김만덕의 돈을 벌게 된 게 소금을 이렇게 매점 매석을 해서 벌었대요. 그러니까 매점 매석은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 소금이 왜 제주도에서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었어. 제주도에 소금이 그냥, 없어서. 그러니까 육지에 가서 소금을 사와서 아. 제주도 사람한테 비싸게 팔고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서는 철이 안 나서 무쇠 소스를 못 만들었대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염전이 지금처럼 왜 천일염 할 때 네네네. 옛날에 염전은 밭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저기 물을 소금물을 해가지고 끓여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방식이랑 좀 다른가 봐요. 일본식인 거예요. 또 일본식이에요? 일본식이에요? 아니 왜 내가 자꾸 일본? 아니, 왜 이러지? 일제 강점기 시절 때 또 이제 보급이 됐겠죠. 우리나라 지금 소금도 다 일본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분은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불을 그러니까 떼서.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형태의 방식이 더 소금을 만드는데 더 효율적이에요. 왜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방식보다는 그게 더 대량으로 만들 수가 이랬겠죠. 비용도 떨어지고 뭐 하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금 전매,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제 이 김만덕이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식량도 많이 안 나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쌀 농사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쌀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저기 3분의 1인가가 바다에 깔아앉았대요. 그래가지고 먹기 살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다가 말을 했더니 조정에서 보내주는데 오는 시간까지가 있으니까 네. 그동안에 김만덕이가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쌀을 사서 이렇게 푸른 거예요. 괜찮네. 김만덕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아니, 그래서- 이상한 사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대. 그 사람도 벼슬 주겠다고 했더니 벼슬은 됐고 금강산 구경시켜달라고. 그래서 금강산 구경하고 예. 말았답니까? 예. 그러니까 금강산 진짜 좋은데. 정조 때인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주도 여자는 무태 못 올라가는 게 원칙이었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었대요, 그때.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왜 여자가 뭐 배 타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뭐 정답이 또 올라오겠죠? 정답은 올라올 네, 겁니다. 아시는 분. 괜히 말했나? 자, 그래서 저희 그 매점 매석 관련해서 허생전 한번 먼저 봤고요. 그다음에 네. 김만덕의 사례까지 저희가 좀 봤습니다. 가볍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소금 생산은 모두 일본식이다. 모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염전해놓고 하는 거 이게 일본식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피디님 말씀에 따르면.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저기 다른 책에 쓰여 있어요. 어디 월간 조사네요. 일본이랑 월간조선 말고는 어떤 그 정보의 소스 자체가 그렇네요. 굉장히 제한적이신 모양이에요. 네. 한겨레 21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매점 매석 뭐 있습니까? 어쨌든 매점 매석을 보려면 결국 상인을 봐야 되고 가게를 봐야 되는데 이 시장이 이제 뭐 공식적인 기록에 등장한 거는 제가 어떤 예령 선생 옛날 책에서 보니까 네. 조선의 2대 임금 있죠. 정종. 정종. 네, 정종. 태정, 태세할 네. 때 정종. 네. 정종 때 처음 등장했대요.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어떻습니까? 사는 사람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는 사람 하나에 어떤 정식 가게가 있어가지고 야 여기서 사서 문제가 생기면 이 가게 가서 뭐 돌려달라 하든지 여러 가지 이게 돼야 되잖아요. 네. 또 뭡니까? 사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되고 파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 이게 자기 개런티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게 자체가 가게라는 게 우리가 가가거든요. 우리 가건물 할 때 가짜 쓰는 거 생각합니다. 가건물 할 때 가게라는 게 거기에 어원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식으로 나라에서 이게 인정을 해주고 세금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대충 그 난전이라고 하죠. 무질서하게 네. 들어섰다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게가 있어도 양반이라든지 왕실에서 그냥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물건 그냥 가지고 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의하면 뭐 그냥 내가 가지고 간다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상황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죠? 체계적이지 못하네. 거래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왜 그걸 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세금 안 물리니까 별로. 가져간 대신 우리가 평소에 너한테 세금 안 물리니까 너는 알아서 하고 그럼 이 상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상업이 발전 안 하고 국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일반 사람들 상대로 매점 매석을 하든지 장난을 쳐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백성들이 수탈되는 거죠. 농민은 세금을 거두잖아요. 네. 상인한테는 세금을 안 걷었어요. 통행세만 받았어요. 통행세? 네, 일종의 왜 여기서 저기 간다 이럴 때 그 가령 남대문제 날 때 뭐 이럴 때. 그것만 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 양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상인 계층을 굉장히 천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에서는 유교에서는 왜 상업을 천대하냐면 기본적으로 상업은 서로 이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특히 네. 파는 사람은 이문을 남겨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유교에서는 그게 속임수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물건을 멀쩡하게 너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 값을 몇십 프로 얹어가 판다는 건 이건 속임수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중간 유통이라는 매개, 걸 인정을 안 하는 유통 거예요. 개념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하면 되죠. 중세 유럽도 왜 유태인들을 싫어했습니까? 고리 대금업자잖아요. 유태인들한테 농사를 못 짓게 했거든요. 그럼 먹고 살 게 이제 고리 대금업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아랍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아랍도 그 돈에 이자를 붙인다는 거는 코란에 금지돼 있어요. 다른 형태로 뭘 하는데 이거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할게요. 네, 해요. 수쿠크. 그래 알아봤어요. 이렇게 한 시간에 하나 정도 이렇게 왜냐면은 던져요. 이렇게 네. 퀴즈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네. 단어적인 거 주관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맥락 이제 없이. 그 결제 시스템 하왈라라고 부르잖아요. 그것까지 몰라. 아니야. 몰라. 하왈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와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자를 인정 안 하거든요. 지금도. 네, 다른 네. 형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 유럽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자를 붙인다니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어떠냐 우리나라에서는 상인을 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물건에 누가 땀 흘려 일한 게 없는데 거기다가
이문을 묻혀 판다. 돈장난 장난친다. 네, 속임수를 쓴다. 그럼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인성을 타락시키는 일을 한다. 그리고 너 잘 팔아먹고 잘 하려고 계속 말을 꾸며낸다. 욕문을 반대로 해갖고 어떻게든 잘 팔려고 포장을 하고 이게 교원 영생. 교원 영생. 좋네요. 그래서 그 매점 매석한 거 언제 나오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발달사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기 싫습니다. 듣기 싫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보기 싫어요. 아주 꼴 보기 싫습니다. 김재호 교수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네. 16세기 후반 사람인데 사원부에도 있었고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이제 유희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춘희? 희춘이. 예. 미안일기. 예. 10년간 서울에서 살았는데 예. 시장에 가서 뭘 사온 거는 70번밖에 안 된대요. 10년을 살았는데 시장에서 뭘 사온 게 70번밖에 없다.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단 월급을 받잖아요. 녹봉. 네. 그리고 공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벼슬 하면 노비를 내려주니까 공로비가 있고 병사도 좀 내려준대요. 관직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산업비가 있잖아요. 자기가 네. 산업비가. 그래서 산업비가 왜 집에서 일하는 노비도 있지만 밖에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일해서 세금을 바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노비들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물품을 다 바친대요. 필요한 물품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뭘 사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렇게 좀 집신 필요하면 집신 좀 하나. 야 만들어봐라. 집신이요? 응. 아, 빨리. 알겠습니다. 밤새. 거기다가 네. 자기가 이제 고위관직을 지냈으니까 자기가 추천해가지고 관직에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학연이나 혈연으로 엮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갖고 오지 또. 이런 사람들이 지방고로 나가면 다 선물 보낸대요. 바리바리 또 쌓고. 그래서 일기가 이제 한 66개월 정도 적었나 본데 그 선물 받았다는 내용이 2,796번 나온대요. 한 달에 42번 정도. 택배가 엄청 들어왔네. 그러니까 쌀부터 시작해 면포, 부채, 종이, 뭐 전복, 생선, 감자, 생강, 마늘, 인삼, 꿀, 과일. 시장 갈 필요가 없네. 장작, 숯 다 들어온대요. 공유 경제의 어떤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상납 경제죠. 상납 경제, 공유 발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주시할 사실 아닙니까? 자급자족에 가까웠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발전 안 하다 해도 최소한 우리가 이게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 자급자족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가 필요하잖아요. 그 가게를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공식 허가를 낸 게 6.2 전. 큰 가게를 6군데 허가를 내고 거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매점 매석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업종에 대해서 의무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막 다 독점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럼 그게 거기서 지금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쌀 가게다. 이러면 쌀이 요번에 생산량이 좀 줄어든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전국 쌀 다 싸모아가지고 더 값 오를 때까지 깍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833년인가 그때는 폭동이 나는 거예요. 살 내놔라고. 왜 이제 저거는 이제 경강상인인데 이제는 저 시전상인이 아니고요. 경강상인이 매점 매석을 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고라는 게 원래 도고의 뜻이 물품을 나라에 바칠 물품을 대신해서 왜 사서 납품해 주던 사람이 이제 공인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저장하던 창고를 도고라고 한 거예요. 도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글 나온 대로 그냥 읽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시다. 매점 매석은 한마디로 호랑이의 자유인 거예요. 봐요, 이런 거 나와야 된다고요. 호랑이의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프리덤 오브 타이거. 그러니까 다 같은 이게 사고 파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 자유가 있잖아요. 팔 자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자유가 돼버렸습니까? 힘센 사람만이 사고 팔 수 있다.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공정한 경제행위, 시장 경제 규칙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점 매석이라는 게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에서 왜 발전이 안 됐고 왜 현대사에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한 시장 경제 룰을 이게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호랑이의 자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얘기가 어렵게 갔어요 오늘. 뭐가 어려웠어요? 다들 알아들었잖아요. 아유 도구가 뭡니까 도구가. 네 배운 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도구는 알아야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점 매석은 호랑이의 자유다.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상인이라면 우리나라 이름난 상인이라면 일단 저기 의주 쪽에 있는 의상 있죠. 의상? 네. 의상대상? 네. 진짜 컨디션이 너무 좋죠. 의주 상인, 의주 쪽에 이제 활약하던 상인들. 그러니까 만주하고 가깝다고 만상이라고도 했는데 의상, 그러니까 의주 상인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왜
동래, 부산 동래 쪽에 내상이라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가까운. 네. 내상을 많이 입었고. 참. 그리고 컨디션 최악이네요, 진짜. 개성상인이라고 있죠. 개상? 개상? 아니, 그러니까 송상. 아, 그게 송상이에요? 성도라고 불렀잖아요. 개성을. 그다음에 이제 왜 수도권 쪽에 네. 그 한강을 중심으로 했던 한상? 경강상인 경상. 경상. 다 틀려. 약간 경상을 입었네요. 중상은 아니고. 아니 그래서 너 자꾸 왜 나랑 같이 가려고 그래. 우리 같이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상인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예. 개성상인이 제일 유명한 이유는 인삼을 독점했기 때문에. 아, 개성에 인삼이 많죠. 그러니까 인삼을 처음으로 재배를 한 거는 네. 개성상인이에요. 처음 재배를 한 게요?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이제 왜 산삼을 산삼만 캐서 있다가? 이렇게 바치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기록이 없잖아 있는데, 산양삼이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산양삼도 재배를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왜, 그 인삼 씨앗 몇 개 던져놓고 가면 또 자라더라,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장내삼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내삼은 아예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숙종 때 오면, 숙종 많이 하잖아요. 숙종이 뭔가 많이 해. 네. 인삼 재배를 처음으로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조선의 숙종이요? 예. 고려 때 개성상인 아니에요? 아니죠. 개성상인은 조선 때 들어오죠. 아, 개성상인이. 들어온 게 물론 아니라 이제 병란도나 이렇게 뭐야. 해서 개성에 옛날에 상인이 했겠죠. 뛰어났지만 전통이 있으니까 이제 예. 쭉 온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성상인이 조선 시대 때 후기에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개성상인이 제일 중요하냐면 일본하고도 교역할 때도 그렇고 또 일본, 또 일본, 또 일본. 중국하고 교역할 때도 그렇고 네. 최대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수출품은 인삼인 거예요. 약효가 좋았다. 인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의주상인한테도 개성상인이 인삼을 팔고 걔들이 청나라하고 무역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래상인도 그 인삼을 받아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개성상인이 왜 유명하냐면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복식부기를 처음으로 썼다지 않습니까? 사교인가? 복식부기. 예. 근데 그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그 개성에서 고려시대 때 관리를 했던 사람들도 별로 관리를 안 했대요, 조선시대에는. 그냥 상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방식으로 상업을 했다는 거예요. 상인. 그렇죠. 만국의 이제 상인이를. 수도였던 사람들이니까 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들이 강했겠죠. 그래서 왜 영조 때 네. 공명첩을 만들잖아요. 팔잖아요. 공명첩. 예. 네.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관직을 팔잖아요. 총 5,000장 정도를 팔았대요. 그냥 돈 주고 사무관 하나 받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5,000장 정도를 파는데 개성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그러니까 전국에 고을이 한 260개인가 360개 정도 있는데 큰 고을에 30개 정도씩 풀어서 팔아라고 했대요. 근데 개성에는 200장에서 300장을 팔았다는 거예요. 잘 팔렸네. 그러니까 사갈삼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경제력이 있었다는 그러겠네요. 소리겠죠. 그래서 개성상인은 그만큼 돈을 많이 모았다. 인삼 독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인삼은 금산이에요. 금산 또 인삼? 충청도 딴 게 아니에요. 아니 저쪽에 얘기 나오는 건 충청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금산 인삼. 금산 인삼 유명하죠. 유명해요. 네, 네. 금산 저 추부 쪽에 또 깻잎도 유명하고. 추부 쪽에 부추는 안 유명. 부추. 아, 추부라? 추부라는 뭐예요? 추부라.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되고.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부라. 아이고 추워라. 많이 춥네. 나 진짜 미치겠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경강상인도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경강상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는. 아까 1833년에 네. 곡식창고 불태운 이유도 네. 경강상인이 너무 농간을 부려서 그런 거니까. 곡식을 너무 쌓아두고 네, 안 내놓다 안 보니까 내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지른 거예요. 네, 그렇죠. 끝났네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뭐 더 할 얘기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강상인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은가 보죠? 들어보죠, 갑자기. 네. 견강상인? 경강. 서울경치 할 때 경. 아, 네. 경강상인. 네. 주로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 했던 거예요. 경상. 예. 뭘로 돈 벌었습니까? 정부에서 왜 세곡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받은 곡식 있잖아요. 네. 곡식을 이제 날라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곡선이라는 게 전라도 같은 데서 이제 배가 오잖아요. 네. 그럼 한강 포구에 대놓는 거야. 거기서 또 작은 배를 이용해서 그 마포나 이런 데까지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담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경강 상인들이. 근데 이제 나라에서 그걸 시키게 된 게 전라도나 이런 데도 또 왜 대갓집에도 또 땅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처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대신 해준 거예요. 그냥 똘똘하게 잘하거든. 전라도에 있는 내 땅에서 가져온 곡식 좀 네가 좀 우리 집에 갖다 놔라 이렇게 하니까 싹 갖다 주고 이러니까 일처리를 빠릿빠릿하게. 빠릿빠릿하게 잘하더라. 네. 그래서 나라에도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관리니까. 애들 일 걔들이 잘하던데. 잘하더라. 쓰이소 막 이랬더니 그럴까. 쓰이소. 쓴 거예요. 네. 잘하거든. 네. 잘하니까 이제 또 다른 물품도 이제 좀 가져와라고 맡기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했던 도구가 이런 곡식 같은 걸 쌓아둔 창고 이름을 도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상인이 도구가 된 거예요. 여기서 독점하던 상인들이. 도구가 뭐예요, 도구가? 그래, 창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그 창고 이름을 도구라고 하다가. 광흥창 네. 어떻게 해요, 광흥창? 관리들의 녹봉을 쌓아두던 창고예요. 광흥창. 네, 광흥창이. 그래서 광흥창에 가서 개인이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풍기가 적혀있는 패를 들고 가면 쌀을 주는 거예요. 그게 광흥창이에요. 네. 그래서 광흥창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광흥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 않을 때. 왜 중요하지? 도곡역은 아닌 거잖아요. 도곡온천. 도곡역은 곡식을 훔친 거를 넣는, 네. 참, 다 하십시오. 갈 때까지 가죠. 네. 자, 그래서. 네. 자, 근데 이제 이 경강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냐. 일단 그걸로 해서는 거부가 되진 않아요. 아까부터 그거 알려주신다고 그래갖고 지금 몇 분째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강상인으로 인한 속담이 하나 있대요. 뭔가요? 장사꾼 똥은 강아지도 안 먹는다. 그 정도로 더럽고 치사하다 이거네요. 보통 선생님 똥을 안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세요? 오늘 좀 무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뭐가 안 맞아. 네. 오늘은 연기만 시키죠. 그러니까 어떤 비리를 저질렀냐면, 네. 일단 곡식에다 물을 타가지고. 무게를. 일단 첫 번째. 불려야죠. 네. 물에 불린 쌀을 이제 판다. 네. 그러면 이제 무게가 나가니까. 두 번째는 착복해서 도망치는 방법이래요. 투식.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까 물 불리는 건 화수. 네. 그러니까 조화로울 화자에다가 물 숫자 해가지고 물을 다한다 해서 화수, 그다음 투식. 세 번째는 이제 고패라고 했대요. 고패. 이거는 네. 이제 왜 물품 운반하다가 네. 깔아앉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깔아앉으면 보상을 해줬대요. 나라에서 어렵게 가져오다 이렇게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쌀은 빼돌리고 가짜 쌀가마닌 것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배를 깔아앉힌대요. 그럼 쌀은 쌀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먹는 거야. 요즘에 네. 라디오 1층에 보면 연예인들 좀 출연할 때 보면 드림이라고 있어요. 드림이 있죠. 예. 드림이라고. 요즘 그 결혼식에도 많이 해요, 그죠? 네네네. 쌀 기부한다고 그쵸, 그래서 그쵸. 팬들이 직접. 네, 의미 있게. 그게 다 가짜 쌀자루더만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 사진 막 찍잖아요. 드림이 네. 30kg, 뭐 100kg 뭐 이렇게. 그거는 모양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 기부를 하겠죠. 안 하는 것 같아, 난 느낌. 지금 진짜 기부한 분들 비하하시는. 오늘 영 안 좋네. 재미도 알겠나, 이거. 아니, 근데 제가 안 좋은 거 저 인정하는데. 인상 관련해가지고. 또 인상. 네. 중요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 왜 1882년에 그 미국하고 조미 수호 통상조약 맺잖아요. 네. 조선과 미국이. 그 우리가 잘 모르는 항이 하나 있대요. 뭐죠?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홍삼을 해외로 가져가면 처벌한다. 홍삼은 국외 반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미국에서도 인삼이 났대요. 이렇게 산삼이. 네. 네. 그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네. 경쟁국인 거예요. 미국이랑요? 네. 그러니까 미국 서부지대가 우리나라랑 기후가 비슷한 데가 있대요, 몇 군데. 거기서 산삼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파는 거예요, 얘들도.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팔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조약을 하나 넣었다는 거예요. 미국 얘기는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가끔씩 왜 보면 짜잘한 거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렇구나. 미국과의 조미 통상 수호조약 할 때 중국에 홍삼을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홍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건 처벌한다. 반출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건 괜찮았어요, 그래? 글쎄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왜 그 정조가 있죠. 예.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잖아요. 아유, 화성 행차 유명했죠. 얼마 전에 왜 저기 화성 의궤도감인가 그거 8일간의 기록이란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한강을 배로 건너는데 배다리로 건너잖아요. 아유. 배길이 이어서. 배길이 이어서. 그 배가 경강상인의 배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기 공짜로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못 내놓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하면 뭐 자기가 못 쓰니까 며칠 동안. 예행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내놓다 보면.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거는 그럼 너 이제 그러면 우리 저기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혹시 니 못 가져오게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해서 했대요. 나라에서. 네, 정조 때. 경강면허를 박탈하겠다. 좋습니다. 이건 별로예요. 요거는 80점 정도? 당신 뭐야? 너 오늘 해봐. 당신이 한번 해봐 오늘. 골골하시는데. 네. 매점에서 이제 얼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배로까지 마포까지 실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도성까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가져온 수레가 함거라고 했거든요. 함거. 그 옛날에 중제인들 왜 끌고 갈 때 썼던 수레. 그걸로 날랐대요. 중제인들 쓰던 그러니까 왜 수레를 뭐 이렇게 왜 나무 이렇게 해서 마치 감옥처럼 만들어가 왜 끌고 갈 때 소가 네. 끌고 가던 거 그러면? 네. 와. 근데 그게 왜 굳이 꼭 마지막으로 아 그러니까 신기한 거 알려주겠다고. 버려.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너무 나갔구나 내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유, 다양한 뭐, 정보를 알 수 예. 있었네요. 괜히 얘기했다. 오늘 자, 재미있게 전달해드리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좀 정보 전달에만 좀 치우친 면이 아니. 있었으나 네, 재밌었어요 진짜로.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고요. 저희는 3교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